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내연기관 모델과 외관에서 봤을 때의 차이점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레스트 그릴은 막혀 있기는 한데 G 매트릭스 패턴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고요. 스마트키 언락을 했을 때 테일램프에 세레모니 같은 거 추가됐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웃사이드 핸들은 앞쪽에만 조명이 있고요. 아래쪽에 퍼들램프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근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센터 터널 중앙까지도 아주 또렷하게 잘 돼 있고요. 앞쪽에 크러쉬 패드에도 개성 강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좋습니다. 센터 터널은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위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헤드램프는 IFS라고 해서 지능형 매트릭스 LED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아주 좋은 편이고요. 일반 프로젝션 타입 LED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주변이 꼼꼼하게 꽉 차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상하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도 또렷하게 아주 좋습니다. 가로등이 있다가 없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광량이 확 줄어들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상향등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앞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때 광량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하향으로 머물렀다가 지금 다시 상향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거는 마치 상향등과 하향등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매트릭스 형태의 LED가 본인이 맡고 있는 영역을 점등시켰다가 전멸시켰다를 반복하면서 운전자한테는 꾸준하게 안전한 시야를 유지시켜 줍니다. 다시 가로등이 밝게 켜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전멸시켜 주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도 여기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에 앉으면 여기서부터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은 없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훨씬 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원의 폭이 상당하죠.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라인업의 헤드램프가 가장 밝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가늠이 되실 거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인데요. 범퍼에 방향지시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저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방향지시등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편이고요.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잘 챙겨줬습니다. 충전 단자가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디케이터 외관에도 나와 있고요. 캡 벗겨보시면은 가장 일반적인 충전구 형태에 띄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77.4kWh고요. 320kW에 700Nm인데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435마력 정도 발휘한다고 합니다. 상시 4륜구동 채택해주고 있고 전비는 kWh당 20인치 기준으로요 4.3kg입니다. 전기차 하면 또 이 프렁크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민감하신데요. 제네시스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펑크3 킷을 옮겨놨는데요. 여기에 펑크3 킷 같은 거 깔끔하게 보관하셔도 좋고 아래쪽에 케이블도 이 커버링이 딱 돼 있어서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여기다 집어넣고 다니셔도 되고 용도에 맞게 본인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순환물들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센스 있게 LED로 조명도 갖춰놨고요. 이 윗부분이 조금 마감이 날카롭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금방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짜임새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배려해 놨습니다. 제네시스답죠? 다른 부분은 모두 다 만족스러운데 외관 디자인에서 딱 이 부분의 마무리가 볼 때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범퍼 하단 측면에는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유광 컬러들도 나쁘지 않지만 무광 컬러 4가지인가요?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선택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디 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GV70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이 근육질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캐릭터 라인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광보다도 오히려 무광에서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이어가는 이런 선과 면들이 훨씬 더 잘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국산차에서 전에 없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특히나 휠베이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SUV보다는 승용차에 아주 가까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죠. 전동화 모델 전용 다크 스퍼터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 브레이크는 4피스톤이고요. 브레이크 클리닝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45, 20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약간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볼륨감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크롬 몰딩이 두툼한데 이게 자칫하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거울은 도어 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봤을 때의 개방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고요. 유리 몰딩 부분에 이 반딱반딱한 크롬을 적용하지 않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적용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좀 고급스럽고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잘 연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루프렉도 역시 실버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GV70 디자인은 이 각도에서 봤을 때가 가장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범퍼를 딱 밑에다가 갖추게 되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도 그렇고 좀 펑퍼짐하게 이렇게 옆으로 불룩하게 솟아있는 리어 팬더가 그렇죠. 후면부 디자인은 얇게 두 줄로 처리된 테일램프 덕분에 한결 넓어 보이고 좀 안정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전기차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후진등과 방향지시등 모두 다 LED 구성이죠. 조금 아쉬운 점은 GV70 정도면은 이 와이퍼가 노출되지 않고 스포일러 안쪽으로 자리했으면은 훨씬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단일 트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4륜구동 AWD를 요 뒤쪽에 레터링 같은 거 하나 해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 오픈할 수가 있고요.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소음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동화 모델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비해서 갖는 이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내연기관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2A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12V 파워 원래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은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지금 조수석 뒤쪽 보여드리고 있고요. 운전석 뒤쪽으로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짐 싣고 내리실 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마무리 참 고급스럽게 잘 해놨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 커버링도 꼼꼼한 편이고요. 또 GV70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러기지 스크린 보관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탁 수납이 되니까 참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꼼꼼하게 마무리 잘 돼 있고요. 패키징도 좋고 짜임새도 아주 균형 있게 잘 해 놓습니다. 패널도 되게 두툼하게 잘 해놨죠.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제네시스 라인업을 보면 이거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도 SUV니까 뒤쪽에 의자 한번 접어볼까요? 등받이 이렇게 접어보면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되고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환영받을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나 뭐 전반적인 거를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공간 나쁘지 않고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뒷좌석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시트가 좀 두툼하다 보니까 평평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앞쪽이 조금 올라와서 각이 조금 있고요. 요 바로 앞쪽은 공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 뒤쪽으로 가는 공간들은 좋은 편입니다. 요 정도 공간이고요. 테일게이트가 전동이기는 한데 안쪽에 손잡이 같은 것들도 조금 배려가 돼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급사항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으니까요. 소음은 크지 않은 편이고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합니다. 스마트 키는 다른 제네시스의 라인업과 같고요. 리모트 시동과 원격 주차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뒤쪽으로. 많이들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사용할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대신에 속도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라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진할 때 보니까 후진등 LED가 아주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립 좋고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스마트키 디자인.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조금 두툼한 편에 속하고 닫았을 때 착착하는 이 체결감이 아주 좋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지금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벨트랑 이 루프 부분에 조금 밝은 톤으로 내장을 해줬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화사한 느낌이 좋습니다. 스티치가 적극적인 편이라서 심심하지 않은 블랙 원톤이고요. 측면부 디자인은 요 원형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요소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마감 같은 것들도 참 좋고 디자인이나 이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안쪽에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감이 아주 꼼꼼한 편이고 지금 카메라에 안 잡혀서 그런데요. 이 안쪽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에 베이지 않도록, 손에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또 이렇게 살짝 뭘 덧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끝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맵포켓은 각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뒤쪽으로 조금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렉시콘이고요. 플레이트에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는데 여기에도 간접 조명 포함이 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트 형상이나 이 착장감 같은 것도 좋고요.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장 길이 조절 같은 것들도 전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스티치가 적극적인 편이라서 시트가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는 아주 잘 맞고 편했던 것 같아요. 퀼팅 같은 거 처리 잘 되어 있고 측면에 센터 터널이 조금 높은 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도 이 측면에서 보면 아주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제네시스의 독특한 그 우둘두둘한 패턴들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 적절합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인도 오픈하실 수가 있고 무릎 에어백도 기본 갖추고 있고요. 퓨즈 박스 있고 위쪽으로는 전동 테일게이트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 나란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요런 데도 이렇게 원형 디자인 포인트가 꾸준하게 실내 곳곳에서 이어가지고 있죠. 클러스터 밝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틸팅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타입으로 지원해 줍니다. 스티어링은 내연기관 이 스포츠 패키지의 그 모양 그대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까맣게 되어 있다가 불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블랙 하이그로스 처리되어 있고 아마 오염하고 흠집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이 전동화 모델의 이 버튼 구성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에어백 부분의 가죽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시동 스위치, 아니 전원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내연기관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지문 인식할 수 있도록 옵션 구성되어 있고요. 버튼 눌러보면 클러스터 구성은 워낙 제네시스가 잘 해주고 있어서 기존의 깔끔한 모습 그대로고요. 실린더 안쪽에서 이렇게 후측부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편차도 조금 있는 편인데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뿐만 아니고 마이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브레이크의 세팅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터레인이라고 해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눈 올 때나 아니면 좀 험로우를 달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희생을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나머지 메뉴 구성은 워낙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HUD는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도랑 연동이 돼서 길 안내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부스트, 요거 탁 누르시면은 10초간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죠. 패드 시프트는 회생제동인데요. 지금 레벨을 보시면 0레벨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 하나 더 하면 아마 아이페달이라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생제동 담력을 강력하게 걸어줍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스틱 스위치도 참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부분의 마무리도 아주 좋습니다. 와이퍼 작동하는 스위치도 같은 구성이고요. 메인 클러스터는 12.3인치고요. 지금 보시는 이 AV에는 큼직하죠. 14.5인치입니다.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참 현대자동차가 대응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려운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가지고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EV 모드가 있어서 현재 배터리 충전 상태, 에어컨을 켰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 껐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 각각 표시가 되고요. V2L은 전기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할 건지도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맵은 뭐 워낙에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음성 인식도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카메라도 좋은 편이고, 어라운드 뷰 했을 때 이 측면에 사각지대에 왜곡이 많지 않은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상으로 이렇게 차량을 돌려보면서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도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참 대응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파티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때도 그 특유의 공조장치 특유의 냄새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보이게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송풍구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원형으로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다이얼도 있으면서 이 푸시 타입 버튼도 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바로 터치를 하면은 뭐 스티어링의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3단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보면서 선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스위치가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살짝 나가는데 이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도 좋고 터치감이 참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은색에 이렇게 이 글씨가 써 있으면은 해질녘이나 되게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서 제네시스는 각도를 조금 더 높여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커버링 가능하고 안쪽에 USB 입력 충전 단자 A타입으로 각각 하나씩 갖춰놨습니다. 드라이브랑 터레인은 이렇게 푸시 타입이고 토글 타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킹 센서 온오프, 뒤쪽에 카메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볼륨하고 튠 기능은 이렇게 돌돌돌돌 굴리는 방식인데 여기도 오돌도돌하게 마무리가 참 잘 되어 있고요. 조그 셔틀은 뒤쪽에 기어 노브랑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는데 금방 적응이 되고요.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오토홀드랑 P에서 N 모드로 전환할 때 위쪽으로 버튼을 꺼내 놓으니까 요거 아주 유용했고요. 기어 변속은 D에서 R까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높이 적절하고 연결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파드를 얹어놨을 때 거치했을 때의 각도 좋고요. 안쪽의 공간은 여기도 좋지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 안쪽까지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합니다.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 여기 판넬이 있어서 2단으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이런데 마무리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재질 꼼꼼하게 마무리 해놨고 여기에 볼펜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도록 힌지도 갖춰놨습니다. 천장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적절한 것 같아요. 거울 크기도 적절하고 LED 조명이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커버랑. 그리고 조명은 지금 모두 다 LED고요. 터치가 되고 전체를 이렇게 켤 수도 있고 SOS 콜도 있고요. 빌트인으로 이 블랙박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굉장히 크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유리가 굉장히 큰데 뒤로 넘어갈 때 한참 걸립니다. 아웃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공간을 조금 더 잘 쓸 수가 있고 이너 커튼도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 뒤에서 넘어올 때 워낙 크니까 한참 옵니다. 조작 스위치는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도 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넓게 보이는 것 같고요. 뒷좌석입니다. 수동으로 선쉐이드 이렇게 갖춰주고 있어서 어른들 뒤쪽에 많이 모시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률이 앞뿐만 아니고 뒤쪽도 적용이 되고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기는 하네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오토 타입이라서 스위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한 것도 있었고요. 맵포켓도 적절하고 렉시콘 들어가 있고요. 플레이트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바닥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평평한, 가운데가 조금 더 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평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발 공간 좋고요. 조수석 뒤는 가장 이 각도를 세워놓은 거고요. 운전석 뒤는 가장 뒤쪽으로 각도를 눕혀놨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
폭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실 때 좀 더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전벨트를 색을 좀 달리했는데 이런 포인트 센스 좋습니다. ISO 픽스 잊지 않았고요. 암레스트는 제네시스 정도 되면 여기 이렇게 커버링 되어 있다가 사용할 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팔을 거치하면 여기가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승하차가 편리한 것도 분명한 장점이에요. 차가 승용차에 가까운 SUV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발 공간 좋고요. 무릎 공간도 주먹 2개 반, 3개까지도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공조장치는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모두 다 가능하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 USB로 C타입이었으면 좋겠는데 A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LED고요. 용도가 뭔지 몰랐는데 옷걸이라고 댓글로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워크인 스위치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 B필러 기둥 쪽에 에어벤트 하나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참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원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 모델들보다는 GV70이나 GV60 정도가 이 동글동글한 디자인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수평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은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기능은 약 10초 정도만 로켓이 발사되는 느낌? 이 중력 가속도를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느끼는 짧은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선 주행보다는 직선주로 해서 제가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앞뒤 무게 배분도 50대 50에서 각각 왔다 갔다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림은 좋습니다. 부스트 모드 누르고요. 킥다운을 해보면 와우,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앞쪽에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 굉장히 유연하고 안정감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에서 초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안에서 쫙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내연기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은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훨씬 낫죠. 어우, 대단한데요. 다만 이제 이 공차 중량이 2톤을 넘어서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있죠. 배터리팩 무게가 좀 나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 리뷰할 때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것처럼 패들 시프트를 잘 사용하면 그 부분도 상쇄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부스트 모드를 켜보면 네, 바로 이거죠. 이 맛에 전기차 타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토크감이 와, 고속주행에서 코너링 가져가봐도 안정감 좋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빠릿빠릿한 반응이 저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에서도 꾸준하게 안정감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전기차는 싱글모터보다는 듀얼모터, 그리고 전륜이나 후륜보다는 상시 사륜을 선택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 출력을 감당하기에는 전륜이나 후륜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터 출력은 75 이상이 돼야 이 전기차 특유의 튀어나가는 맛, 총알 타는 느낌,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용량이면 아주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80에서 85 정도까지 가면은 제대로 된 스포츠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하다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연기관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질감이 적고 그게 운전자 또는 탑승객들한테 익숙한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편안하고요. 앞좌석, 뒷좌석 모두 적절한 높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이 살짝 높아서 조금 더 시야 확보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물론 좋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배터리랑 모터를 감안하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좋은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어떤 그 승차감이라든가 내외관의 모습들 이런 거에 소비자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전기차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내연기관 베이스로 해서 전동화 모델로 나오는 차량들도 익숙하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인식도가 좋은 것 같고요. 네, 말씀하세요. 파주 평화누리공원,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곳으로 안내할까요? 예, 다음 화면에서 경로를 선택해주세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터치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뒤에 앉았을 때 약간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튀거나 불편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었고요. 확실히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게중심이 낮다라는 거는 운전석에서 핸들을 조작할 때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서 크루징을 할 때도 항속주행을 할 때도 충분하게 이 탑승객한테도 전달이 됐고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0레벨부터 1레벨, 2레벨, 조금 화면을 작게 보일 것 같아요. 요쯤에 있거든요. 3레벨, 그리고 아이페달. 아이페달은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가속 페달만으로 완전히 정차하는 것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익숙해지시면 전비를 아끼시는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전비는 복합 기준이고요. 20인치 1타입으로 채택을 했을 때 킬로와트아워당 4.3km입니다. 도심에서는 4.7, 고성에서는 3.9인데 도심 주행에서는 평균적으로 4.5에서 4.8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오히려 최대 전비는 도심 주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5.1까지 짧은 구간에서나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비는 글쎄요, 뭐 히트 펌프나 이런 게 있어서 겨울철에 많이 떨어지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사계절을 한 1년 정도는 타봐야 정확하게 평균값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전기차를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뒷좌석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도 이상 뒤쪽으로 등받이를 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서 들어보면 앞좌석뿐만 아니고 뒤쪽에서 내연기관에 비해서 바닥 쪽이 한결 조용한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있는 배터리 팩이 어느 정도 방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MVH 자체도 조금 보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이중접합 차음 유리 때문에 풍전음 같은 것들도 조용하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마력으로 치면은 430마력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끝에서 전해지는 이 꾸준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부스트 모드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잠깐 사용해 보더라도 퍽퍽퍽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고요. 차량 가격은 7,8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조금,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 민감한 보조금에서 아쉽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부담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거든요. 무광 컬러 70만원인가요? 그거까지 포함이 돼서 9,379만원인데 차는 좋아요. 차는 좋고 옵션도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만족스러운데 9,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거의 1억에 아주 가까운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에게라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아무래도 법인에서 사는 경우가 조금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법인 고객 이외에 일반 고객들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가격에 대한 측면은 개인적으로는 구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옵션도 다 열어두고 복잡하게 구성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한 차량 치고는 뒤에 앉아서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울퉁불퉁한 곳 지나갈 때도 잔진동뿐만 아니고 비교적 큰 진동들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좋았고요.
열선 시트 뒤쪽 3단으로 조절되는 것 뿐만 아니고 뒷좌석에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3단으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편의 장비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은 이 코너링 같은 거 가지고 가보면 무게중심이 확실히 낮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듀얼 모터다 보니까 그립력도 앞뒤 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각각 0에서 100%까지 전륜, 후륜으로 전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링 아주 매끈한 편이고요. 웬만한 조건이라고 하면 뭐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 같은 거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 거의 뉴트럴하게 아주 안정감이 좋은 코너링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차를 탈 때의 장점들, 뭐 전비도 좋은 것도 있고요. 충전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 내연기관들에 비해서 갖는 장점들, 거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 무게중심이 낮아짐에서 오는 주행 안정감이나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속주행을 할 때도 밑에서 좀 잡아당기는 듯한 맛이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월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너무너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인데요. 간단한 방향지시 등 조작으로 차선 변경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감속도 부드러운 편이고 특히나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움찔움찔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아쉬운 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들도 개선이 많이 돼서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차량들에 대한 인식도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과속방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정식은 거의 다 잡아주고요. 스파성으로 단속하는 것들까지는 잡아주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스티커 발부받을 일이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방향지시 등만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조건이 맞아서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끈하게 바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때랑 사뭇 다르면 조금 불편하고 불안감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크게 발견되진 않았고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유리 면적이 많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벨트 라인이 조금 높거든요. 최신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처럼 썬루프의 글라스 부분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꽤나 넓은 편에 속하고요. 측면의 유리 그리고 C필러 끝부분 쪽에 뒤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조그맣게 창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실내의 어떤 개방감이나 좀 산뜻한 느낌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팩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 뒤쪽 바닥 쪽의 소음이 내연기관보다는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짧게 시승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은 느꼈었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타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소음 부분, 진동은 당연히 없고요. 소음 부분에서 뒤쪽이 많이 좀 보완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승회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뒤쪽이 승차감이 조금 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는 배터리 팩이 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튄다라기보다는 밑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에서 튄다라는 느낌이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승차를 처음에 받았을 때 조금 놀랬던 부분이 앞쪽보다 뒤쪽 공기압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쪽은 36, 37 정도였고 뒤쪽은 39, 42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세팅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승회 때 느꼈던 것 같고요. 현재 차량은 저는 38에 앞뒤 모두 맞춰놨는데 크게 튄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내연기관 때는 19인치 정도가 딱 맞고 20인치는 살짝 좀 오버, 20인치나 21인치는 조금 오버 스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동화 모델에서는 20인치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방음도 방음이지만 파워트레인 자체가 내연기관 특히 가솔린 고배기량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어떤 이거 실내에서 느끼는 고요함이나 정숙함 같은 것들은 내연기관이 전기차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GV70 자체가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업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전기 파워트레인이 더해지니까 그 고급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클러스터 안쪽 HUD 그리고 메인 AVN에도 또렷하게 잘 보여줍니다. 클러스터하고 HUD에는 방향 설정이라든가 간략간략한 앞에서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모드 변경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2D 주행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증강현실을 선택을 하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화면을 실제로 보여주고요. 거기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속도나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에서 시속 한 30km에서 60km 사이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80에서 100 이상 달리게 되면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새로운 기능이라서 좋고요. 최근에 G90이나 GV60에서는 시승해보니까 이 화면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운전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 안쪽으로도 옮겨주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ASD라고 하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드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상세 설정에 들어가 보면 퓨처리스틱, 즉 이런 소리고요. 힘있는 전기차 소리죠. 그리고 S엔진. 이거 S엔진 모드를 강하게 해놓고 다니면 내연기관 차량 운전하는 느낌이 제법 듭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하죠? 그리고 E 모터. 요거는 그 우주선 소리. 하이브리드 차량들에서도 많이 들었던 우주선 소리 나는 거. 그래서 퓨처리스틱, S엔진, E 모터 이렇게 3가지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요. ASD도 전기차를 만들면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빠르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디테일한 것 같으면서도 이 S 엔진 모드는 정말 내연기관 같아서 이런 부분에 어떤 감성 품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참 많이 쓴 것 같습니다. SUV들은 구조상 승객이 앉아있는 곳하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하고 완벽하게 파티션이 안 돼 있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트여 있기 때문에 뭐 러기지 스크린 정도 있기는 한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소음 진동을 막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뒤쪽 바닥에 구조적으로 좀 MVH가 똑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GV70 전동화 모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재원상 373km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시승하면서 2번 충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413km 나왔고 또 한 번은 422km까지 나와서 요거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연비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진 않고요. 추운 겨울철에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과연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기회가 있으면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번 다 300km대가 아닌 400km를 상회했고요. 400V나 800V 멀티 충전 시스템 지원이 가능한데요. 300kW급에서 충전하면은 10%에서 80%까지 가는데 약 한 18분에서 19분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완속 충전도 10kW급에서 하게 되면은 10에서 100%까지 가는데 8시간이 채 안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6.5kW급에서 한번 완속 충전을 해봤는데요. 40%에서 100%까지 가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렉시콘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중간에 제가 일반 모드, 관객 모드, 무대 모드 이렇게 3가지 모드를 바꿔봤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했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각각의 해상력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중음대하고 저음대의 탄탄한 그 받쳐주는 듯한 느낌도 마음에 들었고요. 고음에서 찰랑찰랑하는 느낌도 좋아서 꼭
이 제네시스 선택하시는 분들 어떤 차든지 간에 렉시콘 옵션은 포함하셨으면 하는 추천입니다. 이 차의 공식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 4.2초인데요. 그냥 들여 밟아도 가볍게 5초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초 후반에서 5초 초반은 누가 운전을 하시더라도 여유 있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안정감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무게중심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을 10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 속도는 제원상 235km로 알려져 있는데 236, 237 정도에서 리밋이 딱 걸리더라고요. X영역대에서 Y영역대까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의 망설임 같은 것들이나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동력 성능이나 이 가속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브레이크 세팅 자체를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변성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크게 밀리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아이페달까지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꾸준한 담력 가져갈 수 있고요. 브레이크 담력도 꾸준한 편인데요. 아이페달 사용을 해서 회생제동을 극대화시키면 조금 더 확실한 담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레벨에서 0레벨까지 레벨링을 조절하시면서 타셔도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브레이크의 정도도 좀 다르게 셋업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재미나 미세한 부분이지만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부분은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세 가지 정도, 단박 시승 때도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풀옵션 모델이긴 합니다만 9,300만원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고요. 보조금을 못 받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구가 앞쪽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은근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전면에 충전구 있는 거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휀다, 그러니까 앞쪽이라도 좌우측 휀다에 위치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제가 잘 몰라서 감히 언급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본넷 끝부분, 그 본넷 끝부분에 헤드램프 앞쪽으로 그릴하고 모아지는 그 부분에 약간 요렇게 된 요 마무리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차보다 오히려 저같이 내연기관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질감이 좋고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